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내내 이 음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그 서양식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또 우리의 그 역사와 전통의 그 내력을 알고서 먹는 거하고 드립대대고 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음식에서 보면은 그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채소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그 단일 그 식품이 아니라 그걸 이제 모아서 만든 게 이제 대표적인 보양식 중에 하나가 삼계탕과 그 추어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 여러분들 아이에 이렇게 보면요 가끔가다 배 아프다는 애 있어요, 그죠? 네. 이 배 아프다고 할 때 참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되게 이제 어디가 아프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 배 같아요? 네. 이게 가슴이고 이게 배꼽이래요. 근데 대개 보면 배 아프다가 나이들 보면 되게 요 배꼽 근처 여기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를 이제 허한성 보통이라고 그래요. 속이 헛헛하고 차고서 생긴 복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있는데, 그, 요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배 아프다고 그랬을 때 배를 눌러보잖아요? 눌러보면 안 아파요. 그리고 또한, 아프다고 했는데 한 30분이나 1시간 뒤에, 지금도 아프냐?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 이름에 이거를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꾀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꾀병이 되는 게 진짜로 안 아픈 걸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희한하게도 어른하고 틀려서 하기 싫은 게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뭔가 불만이 있다 이러면은 진짜 배가 아파요. 그거 아프다고 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징은 눌러서 안 아픈 증상이죠. 그런데 물론 요 명치미트라고 그러죠. 여기가 아프면은 체한 거예요. 우리 보통 밥 먹고 보면 식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기가 막힌 기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하다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하죠. 그건 기체예요, 기체. 이 기가 막혔다. 그러면은 식체와 기체를 합해서 다 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밥 먹다가 기분 나쁜 얘기 듣는다든지 아니면 얹자는 얘기 듣다 신경 쓰는 얘기 듣다 그러면은 먹은 것도 탁 얹히는 수가 있죠. 그런 경우 보면은 그게 기체예요, 기체. 내도 밥 먹던 것도 그냥 얹히거든요. 예,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물론 여기가 여기 특징은 뭐냐면 어디 아픈 애도 여기 아프다고 한다, 아기가. 그럼 물론 진짜로 아파요. 요거는 빨리 침을 맞든지 속을 풀어줘야 돼, 체한 거니까. 근데 여기 아프다고 한 거는 여기에 속하더라. 허한성 복통이다. 그래서 속이 헛헛하고 차고서 생긴 거니까 요런 헛헛한 거는 이제 아까 그 보양식,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으면 많이 보강이 돼, 이게. 그래서 차가운 건 어떨까요? 아이가 요런 아이의 특징은 또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들어있는 거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그러면 더 차갑겠죠? 그러면 이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거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한참 지금 더울 때란 말이에요. 더울면은 사람 심리가 더우니까 찬 걸 더 먹게 돼요. 근데 찬 걸 더 먹으면은 시원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갈증이 더 나요. 그죠? 갈증이 없어질 건데 더 나. 차라리 더울 때는 차라리 따뜻한 물을 먹으면 갈증이 없어져요. 이제 그건 그래. 우리가 그 갈증을 느끼고 안 느끼고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입에서 갈증 느낀다고 무조건 찬 걸 먹는 건 좋지 않아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꾀병이 될 때는 허한성 복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꾀병이라고 혼내킬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속이 헛헛한 거는 음식을 좀 써서 좀 보강을 좀 해주고 또 차가운 거는 찬 걸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제 근데 우리가 더위를 느낀다 안 느낀다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요 어떤 동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름에 동굴 들어가면 시원해요? 따뜻해요? 시원해. 자, 겨울에 동굴 들어가면 어때요?
겨울 따뜻하죠. 자, 그러면 여름의 동굴하고 겨울의 동굴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온도가 높을까요? 여름이 당연히 높죠. 왜냐면은 여름 동굴은 한 10도시다. 그럼 바깥에가 한 30도시니까 30도시였다가 10도시를 가면 시원하죠. 네. 자, 겨울에는 한 5도시다. 그럼 밖에 영하 10도야. 그럼 영하 10도에서 5도로 가면은 따뜻하게 느끼는 거죠. 즉, 우리가 덥다 춥다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인간은 변온 동물이 아니죠. 뱀이나 이런 거는 온도가 변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몸 온도가 이만큼이에요. 그랬을 때 바깥의 온도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만큼 차이로 어떻게 돼요? 더위를 느끼겠죠. 아, 내 몸은 여기고 밖에 이만큼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참 더울 때 삼복더위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복종한다는 뜻이죠. 그죠? 복종하는 거니까, 가을 기운이, 우리 이제, 추나 추도 내가 봄, 여름, 가을 기어서 이제 여름 되면 가을이 와야 되는데, 가을이 오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데, 너무나 더운 거야. 그러니까, 가을이 와서, 아이고, 형님, 해가지고 이제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덥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을이, 이제 그 정도로 더우니까, 이게 최고로 더울 때란 말이에요. 그죠? 요럴 때 우리가 차라리 뜨거운 걸 먹는단 말이에요. 보양식을. 삼계탕을 먹는다든지, 추어탕을 먹는다든지, 이게 더운 거야. 물론 어떤 사람은 보신탕도 먹겠죠. 근데 이제, 공공방송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렇고, 내 몸에 그러면 약간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요 차이가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은 더위를 안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복도에 뜨거운 거 먹고 땀 뻘뻘 붙여주면 아이고 시원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서양 사람들이 번역하기 참 힘들어해요. 어떻게 뜨거운 거 먹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아 시원하다고 그러지? 참 희한하게 느껴요. 우리는 당연한데, 그죠? 또 겨울 같은 때는 어떨까요? 겨울에는 만약에 춥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만큼 춥죠. 그러면 시원한 걸 먹어서 차라리 온도를 내려요. 그러면 추위를 덜 느껴요. 그러니까 겨울에 뭐 동치미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냉면이라든지 겨울에 먹는 게 많죠. 또 북쪽 지역에 가면 어때요? 냉면이 많이 발달하죠. 왜냐면 추운 지역일수록 오히려 추우니까 찬 걸 먹어서 오히려 내릴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양냉면, 함흥냉면이 유명하지. 뭐 제주도 냉면, 부산 냉면 유명한 거 봤어요? 오히려 그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뜨거운 게 많죠. 더운 지역에서는. 오히려 김치도 어때요? 더 약간 짜고 맵고 뭐 이런 게 많죠. 그리고 뭐 카레라든지 이런 거 다 뜨거운 게 많죠. 그건 남쪽 지역일수록, 더운 지역일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 몸에는 이 위기라고 해서 내 몸을 지키는 국경 방위 부대가 있대요. 이 국경 방위 부대가 있는데 이 국경 방위 부대에 밖이 더우면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 몸을 지켜야 되니까. 그럼 뭐 지켜야 되니까 이 후방 지역에서 국경 방위 부대로 원조를 많이 보내줘요. 그렇게 해야 이제 지켜줄까. 그럴수록 어때요? 후방은 어때요? 군대가 부족해지겠죠. 경찰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허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밖이 더우면 더울수록 내 몸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기운을 보낸단 말이에요. 기운을 보내다 보니까 속이 헛헛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되면은 땀 뻘뻘 흘리고 더우면서 어때요? 몸이 헛헛해지고 몸이 나른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뭔가 원조 부대를 만들든지 뭔가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양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보양식과 뭐 정력을 좋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동물적인 얘기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가 좋은지는 속이 헛헛하니까 그걸 보강한다는 의미였어요. 또 아이들 중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찬 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더 헛헛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양식을 줘야겠죠. 그게 하나의 지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배 아프다고 했을 때 너 왜 꾀병이 좀 맞자 혼만 내킨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배 아프다고 뭐 엉뚱하게 소화제만 준다든지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뭐 더 잘못되면 뭐 진통제를 준다든지 이건 더 나쁘겠죠. 오히려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음식을 몇 가지 조절해서 주면 더 저절로 자연스럽게 넘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속이 헛헛하냐, 약한 애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식은땀 흘린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 식은땀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예. 그 이제 식은땀을 진땀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그 아이 엄마 중에 상당수가 그걸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이제 대가족일 때는 할머니들이 계신 그 지혜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단절되다 보니 그러는데 그 식은땀을 이제 우리는 허한이라고 그래요. 허한. 그 식은땀. 이 허한이 있는데 허한에는 자한이 있고 도한이 있어요. 이 도한은 뭐냐면 이 도둑놈 도자예요. 이 도둑놈이 밤에 땀을 훔쳐간대요. 그래서 밤에 나는 진땀을 도한이라고 한대요. 그래갖고 자한은 스스로 잤다니까 저절로 나는 땀이래. 물론 더울 때 나는 땀은 정상적이죠. 더울 때 나는 정상적인데 덥지도 않은데 손은 차가우면서 땀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자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시험을 본다. 시험 볼 때 손이 끈끈하게 땀 나는 아이들. 그래서 자꾸 뭐 손수건에 닦는다든지 아니면 뭐 발표를 한다 이런 손바닥에 땀이 착 나는 아이들 있어요. 또 아니면 이제 엄마로서 아이들 손을 잡잖아요. 손은 차가운데 끈끈한 땀이 묻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다 자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뭐냐면은 도한이나 자한 이렇게 되면은 다 식은땀인데 이렇게 되면은 마치 뭐랑 같냐면은 이제 내 몸에서 땀이 만큼 나가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피가 이만큼 나가랑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 몸에서 피가 이만큼 나간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피가 나가면은 지치겠죠, 당연히. 지치니까 식은땀을 또 올려. 식은땀을 또 지치가 뭐 닭이 먼저는 계란이 먼저는 식이죠.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점점 더 나빠져. 그러면은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을까요? 뭐 이게 멍해질까요? 머리가 멍하니 그냥 얘가 그리고 집중도 안 돼요. 공부하다 보면 힘들으니까. 그 공부하다가 뭐 딴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집중을 못해서 뭐 엉뚱한 짓거리 한다든지 금방 잔다든지 주의가 산만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너 왜 공부 안 해? 하고 닭다리 친다 이러면 좀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애 아빠 같은 경우 또 보면은 이제 그 사타구니 밑에가 축축한 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름에 그걸 낭습이라고 해요, 낭습. 이게 사타구니 날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생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타구니 밑에 축축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낭습인데요. 낭습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런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릇이 있으면은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차서 저절로 흘러넘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걸 몽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없으면은 그 비정상이죠. 이건 정상이에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절로 차서 넘치는 게 그리고 요게 이제 요만큼 이렇게 차면은 이제 그 부부 생각이 좀 나고 또 이게 좀 하고 남도 줄어들고 또 해도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런 그릇이 좀 금이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질질 새겠죠? 밑 빠진 독같이, 그죠? 그럼 이게 질질 새면 어떻게 돼요? 요것이 바로 낭습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게 시간이 흘리면 저절로 채워지는 게 정상인데 밑 빠진 독같이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약하겠죠. 그러면은 왜 이제 사람이 왜 정기를 중시하냐면요. 단순하게 뭐 동물적인 이런 게 뜻이 아니라 사람이 하초가 충실하면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해도 왕성하게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해도 확 밀어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약하면은 하다가 아유 포기한다든지 중도하차한다든지 또 몸이 또 의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그 삼국지에 물론 이제 소설입니다만 삼국지 이제 조조하고 원수하고 한번 대판 싸웠대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조조하고 원수하고 대판 싸웠는데 이제 조조가 졌어요. 조조가 져서 이제 도망치는데 도망치다 보니까 부하장수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야. 도망치는데 강물도 헤엄치고 막 도망치다 보니까
이제 그 부하장수가 승상 잠깐만에 하더니 여기를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 딱 그러더니 만지더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뭐 그때는 이제 도망치는 중이니까 뭐 생각을 못 하고 이제 나중에 도망 온 다음에 이제 수습을 한 다음에 이제 불러서 너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부하장수가 사람이라는 건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 우리 생활하다 보면은 뭐 공부했다가 1등 할 수도 있고 좀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고 하죠. 시험 봐서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 건데 이 전투에서 졌을 때 의기소침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여기도 의기소침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장수가 딱 만져보니까 힘이 있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지금은 전투에서 졌지만 나중에 재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충성을 다했다. 만약에 저희가 딱 만졌는데 힘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조조의 목을 쳐서 원수한테 가려고 그랬다. 이래. 왜냐면 전투에서도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거니까. 그거는 재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목을 쳐서 적군한테 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소설이니까 뭐 하는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라는 거는 정력이 왕성한다는 거는 뭐 단순하게 동물적 이런 게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힘있게 그리고 뭔가 의욕 있게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내 딸이 커서 사위를 맞이한다. 그럼 사위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할까? 사위 한번 만져봐야겠죠. 일단 만져봐서 축축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내 딸이 독수 공부하고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하래. 근데 현실적으로 만질 수가 없잖아. 만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런데 그 만지지를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개의 경우 요 낭습으로 사상으로 축축한 사람의 10중 8구는 손바닥을 만졌을 때도 차가우면서도 식은땀이 나요. 자, 우리가 보통 악수는 하잖아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도 악수는 다 하잖아. 뭐, 그럼 흠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물론 여기만 되면 흠이 됩니다만. 악수를 했을 때 손이 차가우면서도 끈끈하다. 그러면 10중 8구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손이 차갑고 끈끈하다 이러면, 이런 사위도 좀 고생하겠구나. 또 그런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부도나기 쉽겠죠. 일을 같이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 내 아이가 중고등학생인데 손이 끈끈하다 이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을 보더라도 긴장을 더 잘하니까 긴장하니까 집중을 못해 실력 발휘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죠. 평상시에 공부 내듬 잘하다가 시험만 봤다면 그냥 그 점수 팍팍 깎이고 실수로 틀린 아이들. 특히 이제 1번 문제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줄줄이 틀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도 더 강하죠. 그런 아이들은 10중 8구 손바닥이 끈끈한데 땀이 나는 수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줘요? 삼계탕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상당 부분 보강이 돼요.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런 구분은 있어요. 체질별로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할 때 태음인하고 소음인하고도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땀나는 정도가.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될까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태음인을 보면요. 우리가 이게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 가죽을 만질 때 이 피부 가죽이 두꺼워요. 소음인은 좀 얇아요. 이게 두꺼우면 어떻게 될까요? 땀이 날 때 잘 안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거리적거리는 게 많으니까, 그죠? 근데 안 나오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나오겠죠. 그래서 태음인을 보면은 땀이 나면은 와장창 나와서 줄줄 흘러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거 보죠. 밥 먹으면서 땀 뻘뻘 흘리는 사람 있죠. 심지어는 식은 밥, 물 마른 밥 먹으면서 땀 흘리는 분도 있어. 물론 뜨거운 거 먹을 때도 땀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땀도 막 뚝뚝 서 육즙 흘린다고 그러죠. 육수 흘린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소음인은 어떠면은 피부 가죽이 좀 얇아요. 얇다 보니까 땀이 나도 조금씩 나요. 나오자마자 마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땀은 납니다만 본인은 땀이 안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나오자마자 다 마르니까. 여기는 안 나오다가 나오면 와장창 나오니까 줄줄 흐르고.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를 봤을 때도 내 아이가 태음인이다. 태음인은 이제 허리도 좀 두껍고 뚱뚱하고 그리고 한번 앉으면 맹기작맹기작거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엉덩이 무겁다고 그러죠. 요런 아이들일 때 그러면은 밥 먹으면서 땀 흘리는 거는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소음인이다. 그리고 소심하고 손발도 차갑고 뭐 좀 은근히 꿍하고 소심하고 요런 아이인데 그 밤에 잘 때 땀 흘리더라. 자고 났더니 등이 눅눅하다, 버게라다 이러면은 그거는 식은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소음인이다 하면은 그 땀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나도 말르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고 났을 때 눅눅하다 그러면 금방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태음이라 하더라도 밥 먹으면서 더울 때 나는 건 정상이에요. 운동을 했다. 그럴 때 땀 뚝뚝 흘려. 야, 큰일 났다. 삼계탕이죠. 이게 아니라 그거는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태음이라 하더라도 밤에 잤을 때 눅눅하게 땀이 맨다. 그럼 그건 또 식은땀이 되는 거예요. 요런 이제 구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요. 어린아이, 우리 아이가 태음인인데 밥 먹어서 땀을 뻘뻘 흘린다.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음인이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잘 때 땀 흘린다. 그거는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만약에 그 생리불순이다. 그럼 치료 받아야죠. 네. 남자가 낭수면 당연히 치료 대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럴 때 이제 아까 보신탕이나 삼계탕을 먹는다고 그랬는데요. 또 추어탕이나 이런 거 먹는데 그 삼계탕을 먹을 때 이 닭을 보면요. 이 닭이 우리가 보면 어떤 행동하는 거 보면 참 일단 닭이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닭. 안 만져봤어요? 닭 만져봐요. 그럼 얼마나 뜨거워요? 차가워요? 최소한 차갑진 않죠. 뜨거워요. 온도가 더 높아. 그리고 닭 봐봐요. 닭을 보면은 닭장에 들어가면 어때? 조금만 바삭스러우면 후닥닥 하죠. 이 닭이 양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닭이 울을 때 보면 어떻게 울어요? 목을 꼭 빼고 울죠. 목을 움츠리고 울으면 꽃기우 소리도 잘. 한번 여러분 목을 쭉 빼고 꽃기우 목소리도 쭉 빼지. 목을 꾸끼우 하는 게 되겠어요, 그게. 목소리도 잘 안 나와. 그걸 보면 우리는 양기를 받아서 또 닭이 언제 울어요? 저 새벽에 울죠. 새벽 태양에 솟구치는 때죠. 태양에 솟구칠 때 양기를 받아서 그 양기를 받아서 목을 쭉 빼고서도 울어요. 양기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닭을 보면 닭이 회 때는 잘 올라가죠. 회 때는 잘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어때요? 되게 망설이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닭은 올라가는 건 잘하는데 내려오는 거는 영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닭은 보면은 우리가 닭 요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튀김 요리나 이런 거 끓이자마자 먹으면 어때요? 참 맛있죠? 식으면 어때요? 맛이 없죠. 그거 참 이상하죠. 근데 돼지고기는 맛있죠, 그죠? 식어도. 머리고기 같은 건 더 시원하게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집에서 고추 좀 길러봐요? 또 시골에 사는 이런 데도 그렇고 요즘 아파트도 이제 가끔 고추도 좀 길러죠. 그랬을 때 뭐 지금 이제 다시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가축을 길르지는 어려운데 옛날 시골에서는 이 고추 농사를 지을 때 꼭 닭똥을 줘요. 그러면은 더 잘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고추는 습한 거 싫어해요. 혹시 고추밭 흙 만져봤어요? 고추밭 흙을 만져보세요. 그럼 더 푸석거려요. 상추밭 흙을 만져본 거하고 고추밭 흙을 만져봐요. 그럼 고추밭이 더 푸석거려요. 고추는 뜨겁잖아. 고추 먹고 추워요? 고추 먹으면 열 확 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고추 근처도 열이 나다 보니까 습기가 말라요. 흙이 푸석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돼지똥을 거름을 준다면 그는 흙이 더 음기운이 많아져서 더 습기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고추가 자라요. 그래서 고추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물 빠짐이 안 좋잖아요. 그런 탄저병이 잘 걸려요. 그래서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고추 농사가 안 돼. 그래서 햇빛이 쨍쨍해서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거름을 줘도 열이 나는 닭똥을 줘야겠죠. 그죠?
그럼 더 잘 되는데 돼지똥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상식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닭 보면은 그 이렇게 벼슬이 있죠, 벼슬. 벼슬이 빨간하죠, 그죠? 양기가 속구를 쉬다 보면 아예 관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벼슬이. 동물치고 그런 게 드물죠, 그죠? 그건 뭐냐면 양기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닭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귀신 물리치기 위해서 문지방에다가 닭 피 발리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게 뭐 다른 피도 많은데 왜 굳이 닭 필까? 물론 어떤 사람은 잡기 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닭이 아까 양기가 많다 그랬죠. 열이 많다 보니까 이 귀신은 아예 따뜻한 걸 좋아하겠어? 아니면 추운 데를 좋아하겠어? 아니면 음습한 걸 좋아하겠어? 귀신이.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뭔가 어두컴컴하고 음습한 걸 좋아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불을 싫어하겠죠. 화난 건 싫어할 거 아니야, 귀신이. 귀신이 형광등 켜놓으면 좋다는 사람 봤어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불 꺼지고 촛불 꺼지고 뭔가 음산한 바람이 불어야 귀신이 나타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그걸 물리치는데 닭피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닭에 똑같은 피라도 어때요? 양기가 많단 말이야. 아까 뜨겁다 그랬잖아요, 닭에. 뜨겁고 행동도 부스럭거리고 빨라요. 그리고 새벽에 기는 양기를 많이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제 귀신을 더 잘 물리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 닭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은 이런 닭은 자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이 좋을까요? 몸이 차가운 사람이 좋을까요?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줘요. 그 차가운 사람이 특히 속이 헛헛하고 차가운 아까 식은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먹으면은 몸이 보강이 되니까 한결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손발이 열이 확확 난다든지 뭐 항상 뭐 열이 막 뻗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닭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목이 뻣뻣해지게 삼계탕 많이 먹으면 그죠? 그 뻣뻣해서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 먹는 건 봐주는데 매일같이 먹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집안에서 잘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가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동의수여본이라는 책에서 사상의학을 총집단 처음에 만드신 이재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인삼이나 계피나 닭을 삶는다. 그래서 먹었더니 소민, 그러니까 손발 차가고 속이 차가운 사람들 소민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소민들이 먹으면은 이질설사, 설사할 때도 좋고 또 학질에도 좋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의보감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냉대하라고 그러죠. 여자들이 이제 배가 차가우면 냉대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여자는 신체의 내부와 밖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목구멍하고 질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목도 그렇습니다만 바깥에 병원균이 들어온다고 하면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도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균 많이 온다고 하면 이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몸이 약해졌다. 정이었다. 그러면 가래가 나오죠? 그게 사실은 병원균도 아군하고 싸운 시체죠. 그죠? 찌꺼기죠. 적군이 들어오고 아군하고 싸운 흔적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가래라든지 또 더 심하면 이제 기침을 한다. 그래서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자 여기도 보면은 바깥에서 통해져 있으니까 밖에서 병원균 들어오면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방어물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적당히 균형을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몸이 약해졌다든가 적군이 대량으로 침범했다 이러면 막 전쟁이 더 치열하겠죠. 전쟁이 치열하면 돼. 그게 액이 흘린다면 그게 이제 냉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어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뜻은 균형이 벌써 깨졌다.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특히 손발 차가운 사람들이 냉대가 있을 때 이제 삼계탕을 먹으면 좋더라라는 기록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 한번 웃어가면서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또 제가 이제 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닭이 새벽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닭이 새벽에 오르니까 그걸 이제 초계라고도 한대요. 초계 이제
밤야자, 밤을 등불을 밝힌다. 그래서 밤을 이겨서 이제 새벽을 만든다. 이런 뜻, 초기화라고도 하는데, 이 닭을 보면 옛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닭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중국 의서를 보든지 이러면요, 조선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평야지, 평택에서 가져온 게 좋다. 그러니까 평택, 지금의 평택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 옛날의 평택은 뭐냐면 이제 평야지역, 들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 평택 지명, 그거는 이제 언제부터 사용하냐면 이제 그 고려 태조 때부터 쓴 거니까 940년경부터 쓴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택이라는 지명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약간 1000년 전, 한 1100년 전, 그때부터 평택이라는 지명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닭이 좋았다. 중국에서 황실에서는 삼계탕을 먹었다 하면 꼭 우리나라 닭을 먹었다는 얘기죠. 왜냐면 황장 제일 좋은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닭을 수입해서 먹었어요. 예전부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닭도 보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닭은 이빨이 없죠. 아니, 닭 이빨 봤어요? 아니, 닭은 이빨이 없잖아. 없으니까 없는데도 웬만한 거 다 쪼아서 먹어요. 그죠? 다 쪼아서 먹어도 다 소화 흡수를 다 시켜요. 아, 참 대단해요. 때로는 돌멩이도 먹고, 때로는 알곡식 통째로도 먹어요. 그래도 소화 흡수를 다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이 닭의 위장은 그거 마치 용광로라 생각해요. 용광로. 웬만한 거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화 흡수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닭의 위장은 온갖 소화호르몬들이 잘 나와서 소화를 웬만한 거 다 녹여버리는, 소화시키는 그런 거 뛰어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닭 안에 그걸 이제 닭똥집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닭똥집 하니까 닭똥꼬인 줄 알더라고. 똥꼬가 아니죠. 닭의 그 위장이죠. 그죠? 그 닭똥집 안에 그걸 이제 그 모래주머니라고 하죠. 이제 표준어로. 그 모래주머니 안에 보면은 노란한 막이 있어요. 그 노란한 막이 이제 한야 개내금이다. 개내금. 닭개자, 닭 속에 있는 금빛 나는 색이다. 개내금. 닭 속에 있는 금빛 나는 개내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당연히 그러면 어느 때 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닭은 웬만한 거 소화흡수를 시키니까 이제 손발 차가웠고, 수박이나 맥주만 먹었다면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아이들인데 수박 차며 먹으면 화장실 간다. 또 배가 아프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밥 먹을 때면 아이들 보면 깨끗깨끗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밥을 먹어도 이게 벌컥벌컥 맛있게 먹어야지. 물을 먹어도 깨끗깨끗 먹는다든지. 밥도 이렇게 깨끗하게. 그러면 정말 부모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죠. 네. 부모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이가 아유, 맛있어. 밥 더 주세요 할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닭똥집을 주면은 소화흡수력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저절로 밥을 더 찾아. 혹시 여러분들 가끔 한의원에서 소화제라고 혹시 주는 거 봤어요? 소화제. 그럴 때 보면 그 소화제의 상당수가 개내금, 즉 닭똥집에 안에 그 노란한 막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소화흡수를 시켜, 진짜로. 그러면 상당히 좀 좋겠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과 애아빠가 속이 차가운 사람이 이제 집에서 뭐 반주를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술안주를 줘도 그 소주에다가 예를 들어서 닭똥집을 준 거하고 속 차가운데 뭐 또 차가운 거 뭐 냉면을 주나 이런 거보다는 낫겠죠. 닭똥집을 이렇게 안주를 하면은 안주를 먹으면서도 속이 따뜻해지면서 좋겠죠. 또 아이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것이 이제 지혜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닭똥집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삼계탕 이야기인데, 왜 인삼 얘기는 안 하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삼계탕을 끓이는데 닭은 이만하고, 인삼은 요만큼인데, 왜 삼계탕이나 게삼탕이라고 안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이 닭하고 인삼하고 보다 인삼의 효과가 더 강하대요. 그래서 강한 거를, 센 걸 쓰려고 삼계탕이다. 그리고 발음하기 되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삼은 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 대부분 많은 상식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 보면은 이제 특히 아까 저항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진땀 흘린다든지 또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특히 이제 소음이나 손발 차갑고 이런 아이들한테는 인삼을 주면은 저항력이 강해져요.
그러면은 저항력이 강하니까 감기에 잘 안 걸리겠죠. 그리고 감기에 걸려도 빨리 낫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면역성도 길러지는 게 한결 더 낫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새 또 홍삼이 유행이에요. 그죠? 근데 그 홍삼을 보면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무역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무역을 이제 그때는 왕래길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이게 날 잡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보면 중국 애들이 참 무역을 잘해요. 장사를 잘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장사를 잘하고 또 은근히 사기도 좀 치고 뻥도 좀 치고 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등쳐먹는 사람은 또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화교가 발붙이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전 세계를 보면 화교가 다 있어도 다 상권을 다 휘어잡아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죠. 사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하느라고 이제 그 인삼을 싣고 딱 가는데 그때가 마침 장마철이었어요. 장마철이라는 게 비가 쫙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햇빛도 짱 찌고 비를 맞고 햇빛 땅땅 찌고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인삼이 썩었어요. 나쁘게 말하면 썩은 거고 좋게 말하면 발효가 된 거죠. 발효가 됐으니까 색깔이 틀려진 거예요. 보통 인삼하고 틀린 거야. 근데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 딱 풀어보니까 그 전하고 색이 틀린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을 가면 어떻게 해서 아이고 이거 뭐 하품인갑이다 해서 더 싸게 넘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뻥을 좀 쳤죠. 이거는 특별히 더 좋은 거라 이거는 가격을 3배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00원이었으면 이게 한 3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고개를 까뜩거리면서 이거 살까 말을까 믿어 말어 하다가 이제 그런 걸 또 팔아먹는 게 또 우리 기술이 뛰어나니까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잽싸게 팔고 왔죠. 그래서 한동안 안 갔어요. 팔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들리는 풍문이 오잖아요. 아, 그때 몇 년도에 왔던 사람들 왜 안 오냐고. 그걸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아, 그거 이상하잖아. 우리는 혼날까봐 또 배상하라고 할까봐 했는데 오히려 더 찾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인삼이 홍삼으로 발효된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홍삼을 개발하고 수출을 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굳이 구도 중국 사람한테 왜 홍삼이 더 맞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중국에 가면은 우물 파면 어때요? 그 물을 함부로 먹을 수 있어요? 맹물을 못 먹어요. 우리는 아무데나 땅 파고도 뭐를 먹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참 복받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근데 중국이나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 가면은 맹물을 먹기 힘들어요. 먹으면 탈나요. 물이 탁해요. 탁한 걸 먹고 또 중국 사람 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그 기름 끼는 거 많이 먹죠. 물이 탁하면은 우리는 물이 맑기 때문에 찌개 문화가 발달이 돼요. 국물 문화. 왜냐면은 찌개의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물이 나쁘면 소용없다. 다 꽝이에요. 그죠? 물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게 찌개 문화가 상당히 고급 문화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가 재료가 똑같아도 양념 하나 더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조금 비율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죠. 이게 고급이야. 항상 요리에서 맨날 같은 맛이 나는 거 그거는 하급이에요. 고기를 굽는다. 맨날 비슷하죠. 도찐 개찐이죠 거기서. 근데 우리 찌개 문화는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 문화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물이 탁하니까 찌개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국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튀김 요리, 기름류가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식용유 문화가. 근데 그걸 먹다 보면 피가 탁해져요. 그리고 물 탁한 걸 먹고 또 기름 끼는 거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지겠죠. 그런 사람한테 홍삼이 더 잘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잘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홍삼이 많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요새는 이 공해가 찌들려서 이게 완전히 그 비가 내려도 오염물질이 내리고 또 완전히 그 뭐 도시 소음에다가 공해에다 찌들려서 스트레스가 쌓여가서 사람이 피가 많이 탁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삼보다는 홍삼을 먹었을 때 더 좋다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뭐 뒷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특히 요새 아이들은 어떨까요? 인스턴트 스푼 많이 먹잖아요. 그 피를 탁하게 하는 요소가 많아요. 또 요새 또 학원 다니나도 열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도 이제 인삼보다 홍삼 가공된 걸 줘서 더 좋더라라는 보고들이 많이 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삼계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보양식 중에 하나가 추어탕이라고 그랬죠. 이 추어탕을 보면은 이 미꾸라지 특성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어때 미꾸라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손으로 잡기 참 힘들죠. 미끈미끈하죠. 그러니까 미꾸라지 나갔죠. 그래서 미꾸라지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한 마리 미꾸라지가 뭐 온탕 뭐 물을 다 흐려놓는다. 뭐 미꾸라지가 뭐 용됐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사실 미꾸라지는 그 미끈미끈하고 또 이렇게 진흙 속을 잘 파고 들어가는 장치를 해요. 미꾸라지 보면은 보통 물고기들은 이렇게 위에다가 물 위로 잘 솟구쳐, 그죠? 잉어 같은 거나 붕어 같은 신바람 나면 막 물 위로 막 튀쳐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등용문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그 예전 잉어가 물살 타고 올라가서 용이 된다는 전설이잖아. 그게 등용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용문 계곡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 마찬가지인데 미꾸라지는 숨 쉴 때만 잠깐 나왔다가 무조건 파고 들어가죠. 그거 보셨어요? 미꾸라지? 미꾸라지는 그 땅속으로 파고드는 게 미꾸라지야. 근데 미꾸라지를 딱 잡으면 꾹꾹꾹 소리 들리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못 들어봤어요? 미꾸라지를 잡으면은 그러니까 꾹꾹 소리가 들려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추하는 소리가 비슷하대요. 가을 추하대요. 추추추추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고기 어자를 써서 이게 미꾸라지 추자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추자를 추어탕 할 때 그 추자가 미꾸라지 추자인데 그 추가 그 미꾸라지를 잡았을 때 추하는 소리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꾸라지는 이제 아까도 했습니다만 그 미끈미끈한 게 하고 진흙 속에 다 파고든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미꾸라지 생명력이 길겨요. 그 미꾸라지의 특성상 보면은 미꾸라지는 그 숨을 쉬는데 우리는 보통 아가미로 숨 쉬죠. 그런데 아가미로 숨을 안 쉬고 아가미로도 숨을 쉽니다만 직접 나와서 산소를 공기를 마셔서 입으로 먹어서 항문으로 배출하면서 산소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꼭 동물 그 포유류 동물같이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폐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보통 물고기들이 물이 탁하면은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다 죽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미꾸라지는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직접 호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생명력이 질겨요. 우리 언뜻 생명력이 질기고 미끈미끈하고 뭔가 그 가혹한족한 살아남는다. 그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뭔가 먹으면은 그 여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실제 먹었더니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이제 미꾸라지를 먹었더니 자손을 받더라. 이런 말들이 이제 고서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미꾸라지 보면은 여러분 그 미꾸라지하고 미꾸리하고 어떤 사람 미꾸리라고 하고 미꾸라지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달라요. 학문적으로는 서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 그냥 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꾸리는 좀 둥그라네요. 그 미꾸라지는 좀 납작하고 그리고 수염이 미꾸리는 수염이 좀 짧고 미꾸라지는 수염이 좀 길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거 다 구분이 되나? 우리는 그냥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예전 보면은 묵꾸리라고 그랬대요. 미음에다가 미꾸라지 묵꾸리.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지금도 시골 산골에 가면은 미꾸라지를 묵꾸리 이렇게 발음하는 있어요. 옛날에는 묵꾸리라고 그랬대요. 저도 몇백 년 전에는. 그랬다가 지금의 이제 미꾸리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투리 중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냥 이런 거 이제 토막상식이고요. 미꾸라지를 보면은 속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리하는 것 중에 그거 있죠. 추두부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두부에다가 두부를 넣고 미꾸라지를 넣고 불을 떼요. 그 물이 따뜻해지죠. 그러면은 미꾸라지가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두부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럼 이제 두부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다 뜨거우니까 이제 그냥 죽게 되는데 그래서 또 먹으면 또 그때 뒷맛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추두부라고도 해요. 그거는 뜻이 뭐냐면은 미꾸라지가 속을 파고드는 성질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보면은 이 가래가 많다든지 충농 쪽에 어린아이들 공부하다 보면 꼭 엎드려서 하는 애들 있어요. 이 엎드려서 하다 보면 코가 맹맥해져요. 아, 이렇게 성가하고 엎드리는 거 같겠어요. 그러면 코가 맹맥해지고 코가 맹맥해지면 머리가 맑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농증 있는 아이들, 비염, 충농증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또 아이들 중에 보면 잘 때 입 벌리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입 벌리고 자다 보면 왜 입을 벌릴까? 잘 때 코가 막힌 게 입 벌리는 거야. 그래서 잘 때 입 벌리고 자서는 좋을 거 없죠. 뭐 병균도 들어오지 뭐 좋을 거 없어요. 이 코가 막힌 아이들한테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미끈미끈하다고 그랬죠. 그 미끈미끈한 것이 뚫고 지나가듯이 풀어준대요. 그러면 코 막힌 게 뻥 뚫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진짜 미꾸라지 이거 한다 이게 아니다. 미꾸라지를 먹으면 이제 그 원기가 보강이 되니까 그 힘으로써 이제 저항력이 길러지니까 이제 이게 풀린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그걸 이제 붙인 거죠. 근데 그 미꾸라지를 예전에는 재밌는 게 바다에 사는 미꾸라지가 있고 민물에 사는 미꾸라지가 있다고 생각했대요. 사실 지금하고 좀 말이 좀 안 맞죠, 사실. 근데 바다에 사는 미꾸라지는 이 크기가 몇백 척, 천척이나 된대요. 몇백 척. 그럼 그게 사실은 고래죠, 고래.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고래를 옛날에는 이제 바다에 사는 미꾸라지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추라고 그래, 해추. 바다에 사는 미꾸라지다. 그래서 가끔 가다 배 있죠. 그래서 해추가 얼마나 크냐면은 엄청나게 커서 이게 사는 곳이 해저, 바다 밑바다에 산대요. 근데 동굴 속에 쭉 들어가면은 물이 나와서 민물이 되고 그게 쭉 나오면은 물이 빨려져서 썰물이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미꾸라지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서 조수, 민물이 되고 썰물이 되더라. 라고 이제 과장해서 글을 썼대요,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배를 해추선이라고 해, 해추선. 언뜻 보면 바다에 사는 미꾸라지 배선자, 해추선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정도로 큰 물고기 같이 돼서 풍랑이 와도 쓰러지지 말고 전복되지 말고 잘 헤쳐나가라.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라. 배가 튼튼하게. 이런 뜻으로 해추선이라고 그래, 배를. 그래서 가끔 가다 옛 고서 일단에 해추선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미꾸라지가 바다에 이런 뜻이 아니라 예전에 그 고래 큰 거를 바다 미꾸라지로 생각을 했고 그 조수의 민물 썰물까지 조절할 정도로 컸다. 그래서 그렇게 튼튼하게 배를 만들기 위한 바람이죠, 사실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예전에 보면 그 미꾸라지가 미끈미끈하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든지 가래가 있다 이랬을 때 물론 지금 다른 방법이 많아요. 근데 옛 기록을 보면은 마치 미꾸라지를 속에다 넣었다가 미끄면서 뺐다 이렇게 해서 풀었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물론 이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옛날엔 이제 그렇게 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미꾸라지는 먹으면 우리 추어탕 먹으면 추워요, 안 하면 열이 나요? 추어탕 먹으면 이상하게 열 나요, 그죠? 미꾸라지는 열이 있는 거예요. 열이 이렇게 나서 후끈거리는 거지 차갑다 이런 건 치는 않아요. 그래서 그 미꾸라지는 속을 따뜻하고 어떤 기를 복돋아줘요. 아까 미꾸라지가 생존력이 참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냇물이 다 말라도 살아남는 게 미꾸라지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가다 보니까 그 기운을 좀 복돋아주는 역할을 좀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힘이 없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원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추어탕을 줘서 그걸 치료한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추어탕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게 냄새가 산초를 넣죠, 산초. 그 산초를 넣는데 그 산초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냄새를 없애서 넣는데 사실 그 산초를 이제 천초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느 때 쓰냐면 축농증 있죠. 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 그럴 때 산초를 써요. 우리 한약재로 지금도 써요. 근데 옛날에는 김치를 담글 때 산초를 썼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김치 담글 때 고춧가루 넣죠. 고추가 도입되기 전에는 다 산초를 썼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대왕님은 빨간 김치를 못 드신 거야. 왜냐면 세종대왕 빨간 김치를 드셨다는 거짓말이죠. 왜냐면 고춧가루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는 산초가 들은 김치를 드셨다, 이런 거 맞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산초가 뭐냐면 코를, 이게 축농증이나 이제 농을 없애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추어탕에다 산초가루 섞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더 잘 뚫어지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 중에 이제 콧물 훌쩍거린다든지 많이 이게 막히네 일어나야 되면 추어탕 산초를 좀 넣어서 근데 좀 매콤해요 많이. 그러니까 아이들 안 먹는 아이들이 이제 잘 이제 꼬셔서 먹게 좀 하면은 먹고 나서 한 1시간, 2시간만 있어도 이게 코가 좀 훨씬 숨쉬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도움이 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을 써주더라도 그걸 많이 같이 먹으라 그래. 추어탕에 산초를 섞어서 먹으라 그래요. 그럼 그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미꾸라지를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보면은 그 소금 뿌리는 거 아세요? 네. 그 이상하게 미꾸라지 때 소금 뿌리면은 막 미꾸라지 막 요동치면서 깨끗.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꾸라지를 잡았을 때 속이 미끈미끈하잖아요. 네. 미끈미끈한 것이 마치 이렇게 잘 기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끈미끈한데 그 액이 흘러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수렴한다고 그랬죠. 아까 소금은 이제 그 오에다 모카토금에서 수에 속하기 때문에 수렴하다 보니까 미끈미끈하게 이렇게 퍼져서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소금을 딱 뿌려놓으니까 미끈미끈한 걸 수렴을 시켜요. 그럼 마치 내가 옷을 입어서 이렇게 하는데 옷을 벗기는 거랑 똑같아요. 즉 미꾸라지의 미끈미끈한 거를 수렴을 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미꾸라지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따가워지니까 우리가 마치 사람 피부에 상처나서 소금 뿌리면 어때요? 상당히 따갑고 아프죠? 꼭 마치 보면 미꾸라지가 그런 역할이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 소금 뿌리면. 그러니까 서로 막 비비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없애는 역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좀 그렇죠. 미꾸라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통증을 주는 거니까. 그래도 뭐 우리는 요리를 해 먹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미꾸라지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소갈증 있죠. 우리는 이제 소갈증이라고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제 뭘 먹었을 때 자꾸 갈증 나는 거. 그걸 소갈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소갈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당뇨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뇨를 말하는데 이 당뇨가 개념이 요만큼이라면 소갈증의 개념은 더 넓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소갈증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요게 넓기 때문에 요럴 때도 응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미꾸라지 보면은 이제 요새는 모기가 많잖아요, 요새. 그 모기의 유충을 다 잡아먹어요. 물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지혜가. 요새는 아파트가 많아서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모기가 많아졌는데 그 유충을 다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보양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덥고 열기 나고 지치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양식으로 삼계탕과 추어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랬을 때 몸이 냉한 사람한테는 아주 도움이 되는데 너무 열이 뻗치는 사람한테는 좀 조절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아이의 몸에 뭐가 더 좋을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좀 음식을 살펴봐서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맛있게 해놓은들 엄마하고 자식 간에 언성 높여가면서 먹으면 어떨까요? 그거 먹으면 얹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또 부부쌈하고 먹었다. 그러면서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음식이라도 맛있고 즐겁게 먹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음식을 먹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즐거운 마음과 즐거운 생활 이것이 더 우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